Also, da Tomatilliam 먼저 아주 음 사람 유니 신신난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최로 여러 부모님께 법우님들, 성으로래야 제자님들 공감사에게 참조 주셔도시 모두에게 다음에 안부 이번에 재밌다 인사드립니다. 가상 사실대로 하면 취시를 지하듯이 가상 제가 어제 법문을 가상이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자마중 제가 할 수 다들이 없었습니다. 제하도스레 오늘 하게 난다 돈도 되었습니다. 이해하고 싶고 마서 네 먼저 제가 잠을 잘 못 뜨베 잤습니다. 가다 뭔가 봐도 벌써 와다 시간이 봐도 니를 지고 맛이 딩산지 니 5시, 랩도 고야지 6시 제가 드린데 정도에 게데 잠을 잤는데 요즘 미쇼메 잠을 겨시야지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목소리가 목소리에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안디 맛이 캐나면서 공부이기라디 숭추에 여러분들 드리지 두안로 아시겠지만 돼야죠 법문이 계속 변하고 드리지산 있죠. 시간이. 같이 예외 간중 그렇기 때문에 유세디 유사의 삼산으로 아마도 공부인데 제가 공부이기래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따이네 생각할 수도 마디야 있겠습니다. 그거디 그러나 가사 저도 네 가쇼에 뭐라고 자와 할까, 차차 배려가 많아지 아주 많은 일이 서바르게 많고 너무 다 바쁘고, 숭추 저리지야래 다는 그래서 때문에 법문 미미지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와 살아래가 상황들 많아지 많은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잠깐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께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안에 가상 아주 아, 부가 지난 양세름시 시간 복활양세일부채 예, 우중가 이스라 제사람 무시 다들이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뒤인세네 그래서 그 시간에 때 중가 맞춰서 리보체의 생신 가되어야 음, 주시하다 하는 거지 잔치를 제가 제진기에 축하드리고 인류시야 또 첩시 리보체께서 알부치리아 계속 좋은 위업을 성취하시고 딘디쇼게 다또 계속해서 꾸준히 겸비게는 부치 협직한 의베 리보체를 위시해서 중심으로 해서 가족에게 남부쪽에 안도 안 하시 모든 선지 스님들 주시네 아니 그리고 차즈 시봉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으로야 어, 대신 원조 성으로야 스님이라든지 그 사원에 부치 일하시는 미세 미세름시 분들께 여비용 특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딘데 특히 성으로야 고리고 리보체의 갸 성으로야 섬주셔도시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시는 데 대해서 리보체에게 잘 하시는 데 대해서 다 주야데 감사드립니다. 자, 가르치잖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들인데 오늘은 남자 리제만데 다들인데 주야다 선행자전 리제만데 무드네 리제 어, 오늘 제비나 리제 선행자전을 수초시 벌 게리어바 다들 모두 31 쇼와 개송을 다 말씀을 가사 드려야 리제 될 수주산데 시간이죠. 갑이야 제가 아니 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유도시 30번째 우링래야 다 개송에서 고디사고만데 이어서 싶지 다다베스 미교도르제의 생애 동안에 고디사고를 차다베스 많은 수도원을 세웠다는 그 딘나로네 다 부분에 대해서 가버버디 말씀을 드리겠고, 생이기 특히 셰라망부치 다 그 생이기 가운데에 셰라레 특히 아 셰라 다 논리학 드링나부지 또는 사도 금강성, 사돈나로다 딴뜨라의 증언을 많이 다 디즈게 건립을 돈드렌데 했습니다. 소유비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겠는데, 조미기도시 그것은 쿠란기 얘네 주로 탑시나무실래나 쿠란만기 밀교도르제께서 쇼도서 쿠란만기 당신이 스스로 자기 신의 돈을 다양 들이고 마주 비용을 삼려는 들여서 부지다도 세웠습니다. 송가버슬 그래서 이집에 미기도 생각할 때 쿠란데 차나 밀교도르제 마야베서 딘데체 타지 가 인가게도 가다르 비용을 베나지 들였다 할 때 밀키도르제 시에다다 손에서 직접 나다다 나갔다가 루브라나서 버디 비용을 냈다고 시게기 생각할 필요가 다다 뭐 있겠지만 그럴 사서 필요가 없고 균이지 용거로 먼저 마제 사서 마제 사원을 페이지도 짓기 위해서 땅을 가다베지 보시하는 사례지 사람이 용거로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원에 디다지 일하는 큐고 사람들 사자 그리고 균이지 또 용거로 필요한 비용을 대는 아니 보시자들이 다 사자 필요하죠. 디간래야 또 툴라가 많은 다 그런 뭐봐 음, 신고주산 다들 사람들이 있었고 노선다지 또 고로 특히 다 그 노선 단계제야 사찰의 부지가 있다 노선 하더라도 그 진다 사원을 짓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비용이 미세 발생을 하죠. 리에바 그래서 그 매갸 비용을 대는 가세네 다 우리 어디 사람들이 비스래 특별히 보시자가 다 돌아가 없어도 심바지비 핀디어만 툴라가 갈첸에서 이렇게 딘나로 긴두기 비용을 제고 대고 알 긴두기 특히 제달다 저긴사지 사원 자베기 균데 마세 보고 봐 다 저균 사원의 단계기
보면 스님들도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스님들의 생활을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지역의 호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분들의 또 후원이 필요하죠.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왕조에서 스님들 500명을 이렇게 다 후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님들을 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또 그 위에 또 사원을 짓기 위해 짓고 또 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또 조건들이 필요를 하죠. 여건들이 필요를 한데 뭐 사원 안에 불법성, 구승툭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또 거처할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갖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미케 도르제께서는 깔마빠의 이전 깔마빠들이죠. 그러니까 이전 깔마빠들이 특히 달리 특히 그 이론 논리 학교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케 도르제께서 그렇게 논리 강원을 그렇게 세우느라고 그렇게 관심을 보인 데는 제가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미케 도르제 당신만의 생각, 당신만의 그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분이 먼저 지도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고방식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이는 다른 사원, 다른 종파들의 또 생각이 어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두 가지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케 도르제 미케 도르제의 사고 방식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원에 대해서 미케 도르제가 창건한 사원에 대해서 가규바는 야구 논리대학이 언제 제일 먼저 설립이 됐는가 하면 14세기 팍무두바 데시 그분이 첫 번째 협정이죠. 그분이 제땅에서 따시장축 사원을 창립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야복가교의 논리대학의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깔마깜상가교 전승에서 제일 먼저 수도 사원대학을 승가대학을 설립한 분이 바로 제7대 깔마빠 철학교초입니다. 제7대 깔마빠 철학교초는 예전에 없던 논리 철학이죠. 그 철학대학을 건립한 이유는 그 당신이 쓰신 툭전 사원의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둔 기록이 있습니다. 툭전 대제 제가 짐작하건대 툭전 수도원의 연차신의 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고 그 뜻을 말씀드리면 문사수 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서 폐마하고 격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고 폄하를 할 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서로의 수행자들은 또 경전 보는 사람을 또 믿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폄하하고 한다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 두 양 부류가 다 마음이 합일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원을 건립을 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불교를 공부하고 또 삼장을 공부하는 그러한 과목을 텍스트를 썼는데 그런데 그 당시 티베트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친애하고 혐오하는 그런 애착과 혐오에 기초한 이러한 것을 많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 철학교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먼저 문사를 할 수 있는 강원을 먼저 건립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원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컨대 최다기아 쪽에서는 이전에 없던 철학 대학을 깜장가규의 전승에 새로 창립한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전의 가르침과 수행을 수행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수행과 경전의 가르침을 함께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이유를 티베트 텍스트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또 이설들이 있는데 서로 간의 학자들과 수행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게 대립하는 상황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깜장의 그러한 강원 철학 대학을 새로 창설을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깜장가교에는 수행과 경전의 가르침을 아주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러한 입장에서 보고 실천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티베트에서는 당시에 그것을 서로 반목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했습니다. 그 또한 깜장가규 전승에서 철학 대학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최락갸추입니다. 그 당시 치대 갈마파 최락갸추의 주된 제자는 깔마 칠레바입니다. 그분은 렉셰링 수도원 상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업을 마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간포의 혈통 소유자인 하였습니다. 다코 따신 남걀입니다. 두 번째는 빠우졸라 캉탱화입니다. 그분도 렉셀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제 7대 체다갸초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 특히 경전의 가르침 깜장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분 까마틸레파 그분도 지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깜장가교뿐만 아니라 두박 빼막갈포
시대에도 두바가교 세다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두바가교 세다를 설립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대승원의 스님들이 두과 혈통으로 개종했다고 헐뜯는 말을 했고, 그래서 두과가교의 혈통이 아주 쇠퇴했다, 이렇게 헐뜯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빼마깔보의 기록 중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깜창 내에서, 깜창가교파 내에서 수도원 승가 대학을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최락갸초이죠. 그래서 최락갸초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락갸초지만 그 승가 대학을 아주 널리 번창시킨 사람은 바로 미끼 도제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미끼 도제께서 지으신 야첸 까마 슝룩링, 야첸 까마 슝룩링에서 을 처음 설립했을 때 지은 책에서 그것은 먼저 까마 슝룩링이 까메 갈첸 내에서 있었고, 나중에 아주 기본 근거가 됐고, 그 다음에서 처음에 갈첸에 있었고, 야영 갈첸에 있었고, 나중에는 아주 확고한 고정적인 지역을 만들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갈첸 까마 슝룩링에서 기록이 규칙 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의미를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는 대략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까마빠가 이전 까마빠들은 모두 삼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헌신적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불교의 본질인 다꽃가교의 가르침이 쇠퇴해가고, 특별히 그 당시 예돈 차갸체부 마하무드라에 대한 가르침을 깨치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지고, 또 깨우쳐 간다 하더라도 또 의심을 내는,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의심이 나서 그것을 논리로 따져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닥북가교의 가르침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최종의 뜻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의심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치택갈마파 최락갸초께서는 최기결제 까메 릭슌갸초 세메겐덴이라는 큰 대의 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갈마파 랑중kunkyab, 그래서 그분이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을 보고 그러한 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승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마파 랑중kunkyab 최닥갸초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에 대한 긴 논평을 썼고,
그 가담이 까마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학적인 글을 몇 권 썼습니다. 그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필요한 것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도와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것이 된다면 내가 이것 하는 바람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하는 이런 대충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또다시 미케도르제의 자서전 남태산에서 쓴 그 자서전이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7번째 제7대 개왕 까마빠가 말씀하셨다. 이번 생에 이루지 못한 한 구절의 경전 공부. 그래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기고 다음 생에 나는 공부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용기를 돋아주는 것입니다. 18살 때부터 셰다를 세웠고 27살 때부터 나는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20년 동안 대학을 다녔다. 그래서 의미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조금 첨삭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깔마파 7대 깔마파 철학 가족께서는 그분의 생애에서 강원을 이뤘고 그래서 직된 순근이라든지 많은 그러한 저서를 또 썼는데 그분이 그래서 경전 공부를 이렇게 뚜렷이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음 생에 그는 공부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약속을 했고 용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승원을 최다 강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경전의 달마 그래서 먼저 사원을 만들고 경전의 뜻을 공부하고 했던 그러한 것이 제7대 철학교초의 그 생각이 그러한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파 미규 돌제께서는 그러한 많은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생전에 경전을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마파 미규 돌제는 18세부터 승원대학을 시작했고 27세에 그는 경전을 위한 성능대학을 시작했고 학생들에게 경전과 딴트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람짬바, 박사학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람잠바라는 것은 경전을 완전히 마친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닥터 게세 하람바라든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당합니다. 그래서 람잠바라는 것은 까규의 전통에서는 없었는데 요즘은 그 깔마 람잠이라는 분 깔마다창이라는 그래서 주로 미케돌제는 나의 제자들 체니 그러니까 논리 공부를 원만히 다 마친 사람, 완전히 마친 사람. 그래서 이전에는 람잠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깔마까기 수도원에는 확실히 적어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이런 람잠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케돌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미케돌제께서는 철학과 논리 그리고 논리와 경전 연구를 위한 수도원 대학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딴트라 대학도 또한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트라의 금강승의 가르침과 수행을 널리 이렇게 확장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 목록에서는 이전에는 만타라 수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수도원 명상가와 딴트라 대학에서 어떤 딴트라 금강승 대학 거기에
자크라 삼바바 구야 삼마자 헤바즈라 바이바 살바비드 붉은 야만타카 마하칼라 지나사가라 바지라바라이 요가 만달라 춤 멜로디 기하학 및 의식을 포함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전통 포함한 깔라 자크라라든지 또한 이러한 예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그러한 것을 되살린 그러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티베트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자면은 티베트에는 학문과 수행의 계보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학파 그리고 수행 학파 이 두 가지 계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귑바와 겔룩바는 학문을 하는 계보라고 볼 수 있죠. 계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까교바와 닉마바는 수행 찬승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보자면은 사귑바와 겔룩바에는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까교와 닉마바에는 많은 위대한 성취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수행의 전수라고 전승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을 연습하는데 그래서 서로 강조하는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수행을 안 한다든지 수행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전의 스승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잉옌 바스반도가 말했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의 진정한 우리 부처님의 진정한 법은 두 가지이다. 본질적으로 경전과 깨달음. 이것들은 그들에 의해서만 지지된다.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성취하는가? 불교에는 경전과 깨달음 가르침과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전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가르침 모두 다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만 중요하고 또는 수행만 중요하다. 뭐 경전은 필요 없고 수행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해야 되고 순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든 일련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재료를 사서 실제로 요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경전 공부도 알아야 되고 수행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 간부파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간부파 존자님은 먼저 초보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먼저 문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알고 나서는 머리에 담고 나서는 이해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알고 났으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론을 알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순 캠파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어떤 것이나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그것으로서 지혜라고 할 수 없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문해를 통해서 괴로움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명상의 반야로서 수행의 반야로서 수행의 지혜로서 그러니까 사해로서 그것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지혜로서 수행의 지혜로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사, 수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고 나서 미교도제는 또한 가교파의 가르침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먼저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서 올바른 견해를 먼저 확립하고 그다음에 문해를 쌓아서 듣고 나서 경전과 단트라의 어떤 아주 잘하고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먼저 배양을 하고 그래서 지혜와 수행을 함께 아울려서 경전과 단트라의 공부를 다 해 나가도록 그런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교도자 당신의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공부를 하고 가교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유산을 이어받아야 하고 명상해야 된다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파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래서 탈젠 남다르겠죠? 예, 전기가 있는데 그분은 미교도제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합니다. 탈젠 로사 갸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젠 로사 갸초라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사갸파의 올종 찰숨, 오종, 찰 하는 세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가장 대표적인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 가운데 찰바의 전통의 원천인 샤카파의 전승 라마였습니다. 메스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린군방파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젠 로사 갸초는 위대한 학자이자 수행자였지만 단순한 학자라기보다는 수행자, 성취자에 가까웠던 분입니다. 처음에 그는 겔룩바의 따실문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그에게 로사 갸초라는 이름 그 자체도 제1회 달라이라마 겐딘 갸초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다리를 다쳤고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겐딘 갸초의 라마인 도린 꿈방바의 사원으로 꿈방바를 만났고 그래서 그분이 사캬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캬바에는 경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셋, 단트라에 뛰어난 사람, 그래서 경전에 뛰어난 사람은 약션롱 있고 단트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은 공월종짤 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승에서 다 배운 사람들은 까마틸레바 샤캬 고란바 샤캬 촉된 또 딸롱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제는 ngā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그는 까마틸레바를 포함한 많은 라마들과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에게 태양과 달과 같은 두 명의 위대한 제자 켄제 왕축과 망트 룬둡 갸초가 있습니다. 나중에 갸와 소남 갸초도 그에게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대 달라이라마도
이 제자의 일을 통해서 문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찰첸이 전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찰첸 로사갸초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슈니무라는 그래서 그 대율 캬첼에 왔었는데 밀케도르제가 도달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림분바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를 환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율의 영주들과 스승들은 그래서 대화 림분베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들 아주 신나서 영주들과 스승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영접할 준비에 이렇게 신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로젤 갸초는 대율 갸초는 그런 것을 흥미가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물었죠. 그래서 당신은 까르마빠를 만났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까르마빠는 물론 위대한 존재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이 보인다. 그가 듣고 생각한 바에 따르면 까르마빠는 그 근본이 원래 캄보파의 3명의 주요 제자, 즉 캄보라는 뒤순켄파, 그러니까 캄에서 온 3사람, 뒤순켄파 또는 캄파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에 적합한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인도의 거장 나로와 미트리파, 티베트의 말파 밀라레파 그분들의 가르침, 수행자들의 수행 전통을 수행 전승의 전수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최대에 필요한 사리탑은 검은색으로 남겨두고 하얗게 되지 않은 바위를 칠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리탑은 원래 검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하얗게 칠하지 않고 바위 칠해야 하지 않아야 될 바위에는 하얗게 칠한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바위에다 하얗게 칠하는 그러한 것 같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할 일은 하는 그러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샤크야파와 겔룩이 하는 것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그렇게 보인다. 뭐 철학이라든지 문법 그리고 운문 그리고 딴드라 별 가치가 없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에 원래는 별로 그렇게 청정하지 않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신하라든지 어떤 영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 학업 관리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또 회동하기를 좋아하고 마찬가지로 깔마깜창의 전승의 스승들 그들이 편찬했던 그들의 논선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공, 자공 이런 부분 그런 것을 가교의 그런 견해를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런 이전의 스승들을 다
그러한 가르침을 다 버리고 폄하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까르마빠의 가르침을 경전과 깨달음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오늘날의 소수의 까규파를 비난하고 모든 사람을 최고의 승려까지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어떤 믿음도 그러니까 신심이 깨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말씀하는 얘기는 미케 도르제는 해야 될 수행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경전 공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말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말하자면 미케 도르제의 생각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제 생각은 미케 도르제께서 당시에 그러한 생각을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사귑바와 겔록바 철학 대학과 어떤 그러한 것을 경쟁하거나 또는 그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의 그 소신 없이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로사게도 말한 것처럼 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까규의 이전 선조 시대에 비하면 까규의 어떤 신심과 지혜와 정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까규와 다른 까규에서 다른 학파에서 까규의 법과 혈통에 대한 오해 및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까규의 학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는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더라도 어쨌든 까규에 대한 교육을 증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불법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을 증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점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케 도르제께서 학문을 번창시킨 것은 남과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제 미케 도르제의 전설을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포토와의 청기, 그러니까 블루 청사, 그리고 그다음에 긴 독백을 포함한 까담바의 많은 작품과 이전의 까규의 스승들의 저작들 그런 분들의 저작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분들의 저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을 문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과 딴뜨라의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그런 많은 논평을 썼고 특히 많은 연구와 널리 가르침을 받는데 경전과 딴뜨라에서 까규 선조들의 견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집된 자본의 한일들을 작곡가계의 위대한 철학학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생전에 여러 번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전집에는 네 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케 도르제가 학문을 전파한 것은 단순히 모방하거나 남과 겨루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겨루지 않은 그 용기라고 할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장축 결센이 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채 땅에 절을 세운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3세에 부처님 자신이 학자이자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3세의 수행자와 그래서 부처님 자신이 학자이자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후세에 우리의 위대한 수행자들은 주로 학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들을 아무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수행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수행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고 제 땅에 그러한 것을 그래서 법은 효과적인 법이고 사람들은 효과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것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 땅에 절을 세웠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 그 강원을 많이 세운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사람들이 비난하고 폄하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행만 하는 사람들은 까귀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명상만 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수행자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뭐 그것이 내가 뭐 아주 그냥 잘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원을 만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도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셰다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또한 다꼬가귀의 특별한 견해를 노트에만 써서 베개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과 대경전의 뜻에 맞게 설명하셨으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과 대경전의 뜻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설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밀교 도르제께서는 셰다 강원을 세워서 그러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강원을 세우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교의 스승님들의 선조들, 먼저 스승님들의 선조들이 썼던 그러한 경론 논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밀교 도르제의 저서가 아주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더 우리가 더 분명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8대 갈마파 밀교 도르제의 완전한 주석이 있죠. 그래서 7대 갈마파 또 8대 갈마파 두파 빼막갈보의 주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주석들이 없다면 우리들이 강원을 가규의 강원을 만든다고 한다 하더라도 가규의 논서를 원서 자신들의 소위 논서, 소위 경전을 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봤을 때 비로소 밀교 도르제의 그런 은혜가 크다는 거 아주 그냥 생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도에 있었죠. 1990년대에 제16대 갈마파께서 밀교 도르제의 주석서가 인도에서 티베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규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다른 계보의 그 경전 보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주 그때 그 까귀의 논설을 보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까귀가 어떻게 까귀바에서 이런 글들을 저서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까귀가 까귀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그대들이 그러한 훌륭한 까귀의 이런 논술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아주 놀라면서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캠프 몇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200년, 300년 사이에 까귀의 승원이 없어지고 까귀의 세다가 해체되고 위대한 텍스트에 대한 가르침의 전달은 전승이 사라졌죠. 그래서 다른 텍스트를 보고 미케 도르제이 8대 가마파의 미케 도르제이의 논설을 보는 공부하는 그러한 전승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캄에서는 빨품과 실망의 승원을 세웠지만 그들은 13대 경전만 가르칠 수 있고 7대, 8대 가르마파의 그 경전을 논설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다른 학파의 사람들이 5대 논서에 대한 까규 또는 깜창의 주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규파의 이것은 까규파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까규파의 그러니까 강원을 세우면 사캬파와 겔룩파와 경쟁을 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까규가 철학을 공부하고 승단을 수립하면 그들은 사캬 및 겔룩파와 경쟁하고 수행 전승을 경쟁한다고 하고 또 만약에 공부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생각하고 수행 전승에서 수행의 전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까규는 무슨 짓을 해도 비단을 받았고 까규 혈통의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케 도르제께서는 많은 승원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상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야채가마 중룰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쉬었다가 하면 한 2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얄때 갈첸까마 슝룰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미케 도르제께서 논리학교, 철학 강원 또 마찬 딴뜨라 사원을 건립한 많은 것 중에서 예를 몇 가지를 든 건데 이 얄때 갸체 까마 슝루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편리하게 보면은 제가 그 과목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셰다가 강원이 어떻게 설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자의 향연과 그리고 까귀의 까마 슝룽링과 셰다는 미케 도르제와 위대한 공포의 따와 짤룽에 머물고 있던 1532년 따와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현자의 향연과 황금묵주에 따라 기록에 처음 설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 린첸 렉과 람짬바, 쌍계 예제를 포함해서 뉴글라의 렉실링에서 10명의
사원을 창립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으로 10명을 수도원으로 사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응아리 남짬바, 쪼그랑 렉바, 깜바 남짬바, 생계상보, 구게 남짬바, 대덴 등 그러한 사람들 그에게 남잠바 그와 같은 남잠바 그러한 스승님들을 몇 사람을 보충해서 한 20명이 넘는 학자들과 함께 20명이 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첸 안에 대갈첸 안에 깔마슈루니라는 사원의 승가대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갈첸에는 그 큰 야영지죠. 큰 천막은 그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 야영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원이죠. 모 야영지 또 아들 야영지는 또 뭐 샤말 또는 겔차피 가르 야영지 이런 지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지원들과 모 야영지, 모자 야영지 아들 그런 야영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깔마슈루닝을 처음 건립할 당시 스승님들이 어느 분이 있었냐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뉴럴레실링에서 모셔온 뉴럴레실링에서 많은 라마들이 계셨는데 첫 번째가 그런 것을 내용을 봤을 때 까마슈루닝의 가장 큰 케바링첸니빠가 제일 첫 번째 제자인 것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바링첸니빠는 그분이 나중에 캄으로 가셔서 민약의 라디간덴링이라는 사원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대 논서, 경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민약 간델링이라는 사원이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데 간델링에 대해서 제가 그 역사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중에 몽골 군대가 와서 라데 간델링이 사원이 파괴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는 쌍악 닉마의 사원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침과 존재를 위해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미교도르제의 직계제자 중 납산바 중에 학자 중에 한 명으로 간주되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오 쭈글락 탱화가 셰다에서 승원으로 재임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534년 미교도제는 바오 쭈글락 탱화에게 귀중한 자료 원료로 만든 아주 소중한 원료 재질로 만든 자신이 직접 만든 재료로 만든 자신의 조각상 또 그가 쓴 위대한 율장의 주석서 그리고 손으로 쓴 원고 또 비단으로 수놓은 사자가 있는 방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사자가 있는 그런 방석 그 수놓은 사자 그래서 그 재료 이러한 것을 아주 귀중한 재료로 만든 이러한 것을
아주 그 인연을 좋은 인연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하살하시면서 바오졸락 탱화에게 그러한 소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락 탱화의 자신의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케도르제는 그를 깔마 슈누닝의 아짜랴를 임명했다. 라는 그 기록을 기록이 있는데 1537년까지 5년 동안 논리학에서부터 중간, 반야, 율, 아비달마, 체마 같은 5대 경전과 심원, 내적인 의미, 헤바즈라 탄트라, 숭고한 심규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그는 또한 문법과 용어를 가르쳤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한한 경전과 밀교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깨달음과 해탈의 자질을 가진 승가들의 대규모 모임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nga리 남자바 촐랑 렉베의 아짜리아 승원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nga리 남자바 촐랑 렉바는 1537년 2월에 뮤케도르제와 갈첸이 있는 지궁의 윤추에 다시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5년 거기서 5년 동안 임기를 맡으면서 야왕까마빠를 칭견했고 그래서 바오졸라탱아는 깔마 슐룽링의 아짜리아로 사임했고 미케도르제는 그의 사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는 남자바 촐랑 렉바를 바오졸라탱아의 후임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은 논리적인 그 다음에 1538년에 미케도르제와 갈첸에서는 출부 모나스트리에서 출부 사원에서 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율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미케도르제는 율라 게실링의 교수진과 갈첸의 사원 대학의 깔마 슈글링의 명석한 학자들에게 딱세를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글라 렉실링의 그 학자들 교수진과 갈첸의 수도원 대학 깔마 슈글링의 명석한 학자들이 딱세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미케도르제는 아주 마음이 흡족했고 미케도르제를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까빌셀땡의 설명한 대로 미케도르제를 기쁘게 하는 두 수도원 승가 대학의 원장은 토론과 설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539년에 미케도르제와 갈첸에서는 셰바 그 당시에 시라 림풍에 머물렀습니다. 시카 림풍에 머물렀습니다. 1959년 미케도르제와 갈첸은 시카 림풍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미케도르제는 바냐라든지 자신의 논평에서 깔마슈루링의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발강 로사와는 티베 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깔라파 문법, 찬드라고미의 문법, 사라스타 스바티 수트라의 문법,
장문시 그리고 티베트 문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깔마 슈루링 안에는 어떤 그 학자 또는 아주 중요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1959년 그래서 1540년에 로살 신년 때에 보면 똑걀와 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 미케 도르제에 의해서 그분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공부를 하는 곳은 깔마 슐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마 슐루링에서 슐루링에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똑걀와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원대학인 똑걀깔마 유론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유론을 제일 먼저 창립한 분이 깔마 슐루링에서 공부하고 그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와서 유론을 건립한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래서 똑걀와 그분은 깔마 슐루링에서 공부하고 과정을 온전히 마친 그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마파 갈첸과 더불어서 영주 림봉베가 미케 도르제를 초대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초청하려고 했는데 미케 도르제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갈첸을 그래서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짱 지역의 크고 작은 곳에서 3년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림봉베는 미케 도르제께서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케 도르제는 수락은 했지만은 한적한 곳을 머물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림봉베의 영주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케 도르제는 교육이라든지 토론 및 장문을 통해서 깔마 슐루링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케 도르제께서는 갈첸 내부에서 중간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깔마 슐루링이 갈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미케 도르제의 앞에서 미케 도르제의 미케 도르제로부터 많은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바로 미케 도르제의 불공통이 남과는 다른 그분의 어떤 그러한 이익을 깔마 슐루링에서는 그러한 미케 도르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케 도르제는 역사의 그 기술된 대로 자신의 주석에 따라서 야영지의 스님들에게
중간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가르쳤고 깔마 슝룽링은 야영지의 일부였기 때문에 동시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미케 도르제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42년 가을부터 1543년 봄까지 미케 도르제께서는 삼보강에서 은거를 했습니다. 그때 대화 학군배가 있는데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까마 실룩령의 학생들은 각계 창제 지구에서 그 5가지 위대한 텍스트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얄떼 룸포강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한 강원입니다. 그래서 1543년 미케 도르제와 갈체는 라 북바 스텝에서 얄떼 룸포강에 있는 총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영주는 그의 저 평평한 땅에다가 각가지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어떤 거기에다가 어떤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그 옆에서는 가살법궁이라는 그런 법궁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까마파 수도원에 대한 어떤 연결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케 도르제와 그 갈체네 라마들이 그것을 봉헌했습니다. 그것은 땅을 조사하고 청하고 축복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사원의 기초를 놓았고 야영지의 수도원 대학 깔마슈루니는 그곳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얄떼에 위치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주는 그것을 갸짤 달마원이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수도원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그 지역 이름이 얄떼죠. 특별히 그 영주가 그 당시에 갸젤 최기 부당, 그러니까 법의 왕궁, 법왕궁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수도원 대학이 그러니까 승가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얄떼 갸젤 깔마 슝룽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깔마 슝룽링 그 슝룽링 그 안에 영주가 쓴 갸젤 법왕 궁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함께 이름을 붙여서 얄떼 갸짤 깔마 슝룽링 또는 깔마 슝룽링, 얄떼 갸짤 슝룽링 이런 식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깔마빠와 갈체는 결국 셰다 슬립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번째, 얄떼 룸보강 및 라북화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얄떼의 룸보강은 라 샴포에서 흐르는 강이 있는 높은 계곡입니다. 황중하부를 얄떼라 하고 종명을 룸보강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특정 그 지역에 있는 영주의 궁전이 쌈데라고 하죠. 어떤 때는 또 쌈두 라 북과첸이라고 하는데 라라는 천을 붙인 이름이라면은
랑달마 그래서 랑달마가 있었죠. 티베트 황제 달마 그래서 웨젤과 젠이라는 그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북과젠의 역사에서는 역사 라북과젠의 역사에서는 외숭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얄룽의 그 왕의 계승이 그 어머니 왕의 가게가 어머니 젠의 아들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쨌든 나침 미첸이라는 그런 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물 옆에 어떤 우리가 야영지 같은 어떤 공원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람이 만든 그 연못 같은 그런 요즘 말하면 어떤 라북과젠바가 만든 어떤 요새 말로 하는 그러한 공원 같은 아주 이쁜 그런 사원을 그런 공원을 만드는 그런 이쁜 지역이 있는데 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물도 있는 또 그러한 야영지라고 할까 어떤 공원 같은 아주 예쁜 좋은 그러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자원을 지어서 또 올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갸제 까마슌루닝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갸제 까마슌루닝은 얄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한가 대학은 하나의 일개 야영지, 그러니까 갈첸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까마슌루닝의 임시적인 수도원 대학의 임시장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야영장이었는데 나중에 까마슌루닝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메게돌제가 처음 야영지 일부였을 때 갸짤 까마슌루닝을 위한 임시장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현장은 승원이 아직 야영지의 일부였을 때 주어진 것으로 임시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승원이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한 뒤에 메게돌제가 더 자세한 현장을 만들려고 했음을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수도원 대학을 승원 대학을 위한 성전 공원입니다. 그래서 1540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메게돌제와 갈첸 야영지가 얄되 남결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메게돌제는 그 당시 메게돌제는 까마슌루닝과 야영지 에서 갈첸 까마슌루닝의 메게돌제는 황무주파의 세 번째 계보 보유자인 쨍하 작파 중내의 철학학교에 관한 논리학교에 관한 위대한 논서에 대해서 갸짤 까마슌루닝의 승가에게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갸짤 까마슌루닝의 람짬바 학자들은 철학 논문의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론하고 경전과 논리에 대한 시험과 토론 시험에 있어서 그 깔맛바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목판 경전 인쇄에 관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이것은 1533년 무렵에 메게돌제께서는 빠졸라 탱화에게 제3대 랑중
낭중도제, 가마파의 심오한 내적 의미에 대한 자동 해설, 반문왕돈이죠. 다음 제7대 가마파의 논리에 대한 문학의 바다, 또는 니케 도제의 까마수 루그링에서 그러한 개설 까마수 루그링에서 목판의 판을 준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 교본들은 또 요즘에서 어쨌든 까마 중루링에서 많은 목판을 인쇄를 했고 그 목판은 없는데 목판으로 찍은 인쇄한 그런 고문서, 고서적들이 몇 가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런 반야경에 관한 도제 그래서 뭐 주석서라든지 여러 가지 율장이라든지 그런 주석서가 여기서 인쇄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33년에 까마파는 빠우졸라 탱화에게서 3대 까마파의 반론왕돈이라든지 그리고 7대 까마파의 여러 가지 교재들 그런 것을 여러 주석들을 이제 인쇄를 했고 그 다음에 까마 중요링 9번째입니다. 제가 뭐 9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덴 최선링입니다. 그래서 간덴 최선링의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1651년 11월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5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얄룽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얄룽에 도착해서 이 지역에 간덴 최선링 달겔링이라는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5대 달라이라마 시절에 13개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최대공시의 얄데 율초의 누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티베트 자치구역에 여기에 자치구역 지금 이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툭젠 웨셰파들의 그 연구의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은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갤룩 수도 사원 승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해서 수도원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11세기에 라 로짜와 도리 닥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5대 달라이라마에 의해서 17세기에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까규의 사원이었다는 것은 말을 안 하는데 그 사원이 까규 사원이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그 학자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사원의 2층에 그 어떤 그 조그만 그 방이 있다. 그 보면은 그 안에 그 사원 2층에 그 하나의 실이 있는데 그게 마하칼라 법당이 하나 있다. 또 특히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마닥마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학항들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어, 이것이 지금 현재로 갤룩바로 알려졌지만 이전에 가규바의 사원이 이었다는 것이 2층에 사원 2층에 도제창에 상이 있다는 그러한 것. 또 그 겐투텐 웨셀이 말하는 연구 그게 똘마에서 가규가 가교 수행지와 사찰의 이름을 나열했지만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 이전에는 가교 사원이었을 때 지어진 그 사원 꼭대기에 오래된 교제창 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갸짤 슝루링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주로 겐 뚝된 웨셀의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간덴 최삼링이 갸짤 슝루링이었지만 까규에서 닉마로 개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과 관련해서 5대 달라이라마의 자서전 오대 달라이라마 자서전에서 첫 번째 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깔막감창의 폐허는 간덴 퇴삼 달겔링으로 이전되었다. 이로부터 추론해 본다면 먼저 처음에 까규 사원이었다가 나중에 까규 사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까규바의 사원이고 까규의 스님들인데 그것이 이 사원이 없어지고 깔소윤이라고 하는데 까규와 갤룩바의 어떤 종자 같은 어쨌든 그래서 까규의 사원이고 까규의 스님이었는데 나중에 갤룩바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한 사원들이 있는데 예전에 까규바의 사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간덴 퇴삼 달겔링이라는 사원이 그 하나의 일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1651년인데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얄룽으로 가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연대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는 갸짜 깔마 슝룽링의 폐허에 최삼 달겔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창의 사원이 갸짜 슝룽링이었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원, 사당, 화당, 동쪽의 부엌 및 주변의 기숙사를 포함한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 오랜 세월 지나서 나중에 사원이 폐사가 되었고 그 이전에 폐사되기 이전에 얄때 퇴삼 달겔링이 있을 때 스님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그런 까규의 스님들이 머물렀던 그 곳이 간덴 퇴삼 달겔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갸첼 깔마 슝룽링의 폐허에 퇴삼 달겔링을 설립했고
깜창의 사원이 갸짤 슝융링이었다고 자세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케도르제께에서 팔테카마파 미케도르제께에서 날때에 지은 그 슝융링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것까지입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까마파 미케도르제께서는 현교와 산트라의 사원을 많이 설립을 하셨지만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는 까마깜창 또는 까규바에 많은 그 철학 논리 사원이 있었고, 첫째는 우리가 지금 찾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아주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러한 사원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어쨌든 지금 오늘날에는 많은 과교의 사원에서도 그런 철학 논리 강원 승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원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과교의 스승님들의 가르침 저서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전이든 예전에는 우리가 경전을 참 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은 경전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조건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우리가 가졌는데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전에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자면 예전에 7대 가마파, 8대 가마파 그분들이 그러한 그 시대에 벌써 많은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이 그렇게 발전됐는데 그것이 단순히 역사 속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절의 그 찬란했던 학문의 그 업적을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전의 그러한 것을 사정을 생각을 하고 미케도르제의 생각처럼 가교의 그 가르침의 학문과 수행 두 가지죠. 어쨌든 우리가 보통 뭐 가교가 수행 전승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그 지혜와 부합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가르침, 그러니까 그 학문 지식도 중요하고 또 율장과 수행 이런 것도 힘쓰는 것이 정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진력과 힘쓰는 것이 없이 그 예전대로 보존하겠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가 그 전승이 지금 많이 이제 끊어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행의 전승이라고 한다고 그 자체만 주장하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학문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또는 다른 학파, 종파들을 보더라도 가교파는 수행만 하지 지식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원이 필요한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사수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수행도 명상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수행 이전에 많이 문해를 쌓고 많이 듣고 배우고 마찬가지로 가교의 선대 조성들 선조들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또 그와 부합하는 예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종파들 또는 다른 불교도들과 함께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것만 너무 훌륭하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고만 주장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양계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돌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는 제가 돌마를 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돌마를 하십시오. 사라 기원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간덴 퇴섬 달걀링 사진 잃었습니다. 이것밖에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형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일은 법문이 있습니다.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